자, 투데이 핫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준석 신드롬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36살에 국회의원 당선 경험이 없는 원외 인사가 제1야당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관심을 또 끌고 있는데요.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11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요. 자, 이렇게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국민들이 이번 전당대회 또 그리고 멀게는 다음 대선에서 결국 네. 세대 교체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전할 것은 저도 예상을 했지만은 네. 이렇게 초반부터 1위로 레이스를 주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은 두렵습니다. 네. 자, 누군가는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돌풍이라는 옹호 발언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바람의 주인공인 이준석 후보께서는 좀 어떤 의견이신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 세대 교체 조류라는 것이 과연 이번 전당대회 한 번으로 끝날 조류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지금 기성 정치권에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가지고 강한 반감이 젊은 세대에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대선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당연히 대권을 잡을 것이고 그러면 이 트렌드는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잠깐 부는 바람이다 아니면 잠깐 이제 있을 만한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판이니까 빨리 젊은 세대 이슈들을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근에 지방도 많이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당 대표 선출과 관련한 지금 지방 민심은 좀 어떻게 지금 보시고 계십니까? 사실 지방이라고 하면요, 수도권보다 더 지금까지 발전에 소외되고 그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이제 경상북도 지역에서 지금 구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어딜 가나 굉장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이번 전당대회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2030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2030 세대가 정치적 또 정책적으로 목말랐구나 이런 그 생각과 함께 이전 최고위원이 새로운 변화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2030의 정치 참여 욕구 어떻게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우선 2030 세대에게 뭘 자꾸 나눠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할당제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2030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슈들, 아젠다들을 정치권의 가운데에 놓고 다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지만은 표심이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제로 과거의 지역 갈등이나 이념 갈등 못지 않게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촉발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적절히 개입해가지고 조기에 해결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대쯤 가면은 남성과 여성의 표심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상황까지 이르렀거든요. 이걸 오히려 지금까지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이용해왔던 그런 정치인들에게 좀 경종을 울리는 그런 최근 몇 달간의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최고위원께서는 당 대표가 되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을 바탕으로 당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경쟁 선발제를 주요 당직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지금까지는 우리 당에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뽑을 때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제 요직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선거 캠프 때 서로 줄만 서고 이런 악습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최근의 정책 실패도 사람을 넓게 쓰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제가 대한민국에 수많은 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떤 편향성을 걸지 않고 고루 뽑았을 수 있는 체계를 당이 구축한다면은 저희는 인재난에 허덕이지도 않을 것이고요. 국민들도 참 국민의힘은
공정하게 인사를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믿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예. 또 이렇게 좀 다른 우려 섞인 시각에서는 이렇게 좀 당내 경험이 좀 부족한 젊은 당 대표가 어떻게 그 많은 중진 의원들을 이끌 수 있겠냐, 예. 이런 그 회의적인 여론도 있는데 그 현재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어떤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여기에 예.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사실 아마 이번 전당대회를 뭐 영남 대 비영남의 구도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전당대회에 있어서 짜놓았던 구도라는 것이 허무너지고 난 다음에 중진분들께 상당히 당황해하고 계시다라는 인상을 좀 받게 되고요. 결국 과거냐 미래냐의 경쟁에서 결국은 미래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확신 때문에 중진분들도 이제 동요하고 조금씩 관심을 가져나가는 중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사실 그 정치권에 이제 들어온 지가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비록 어려운 선거구를 계속 골라서 나갔기 때문에 원내 진입에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제가 당에서 혁신위원장도 해보고 비대위원장도 해보고 비대위원도 해보고 그리고 최고위원도 여러 번 해보고 하면서 제가 당에서 거칠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하는 자리나 아니면 주요한 역할들은 다 해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 행보에 있어가지고 결코 제가 못하지 않았던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도전해볼 수 있고 또 한번 제 역량을 인정받고 싶은 분야는 당연히 당대표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도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그 자격은 누가 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제가 원내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정치 전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최근에 그 양쪽 진영의 대선 주자로서 수위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도 원내 경험이 부족한데 민심은 그들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과연 여의도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뭐 정치 시작하신 지 뭐 10년 되셨다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 3번 나가셨었고요. 또 비대위원을 4번이나 하셨었어요. 뭐 웬만한 정치 활동은 뭐 다 하신 것 같은데. 자, 좀 다음으로 그 당내에서 당 대표는 특정 계파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 계파에 속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아마 저희 당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이준석이랑 척진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파라는 것이 친소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라면은 저는 두루 친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대선 주자로서 누구를 응원하느냐의 의미라면은 저는 바른정당 때부터 뭐 유승민 의원이랑 행보를 같이 해왔으니까 상당한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는 다들 공통된 평가가 공과 사를 너무 잘 구분해서 오히려 문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렇습니까? 아니 당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행보들이 당에서도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제가 소신껏 항상 비판해 왔고 작년에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보수 진영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부정선거다 이렇게 막 하셨을 때 저는 제가 제 소신에 맞게 사기 판단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에 나섰거든요. 제가 만약에 뭐 시류에 편승해서 정치를 해오거나 아니면은 특정 계파를 위해서 정치를 해왔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런 행보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지금 이렇게 대중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 요즘에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후보에 대한 뭐 견제라든지 또 또 마타도가 이렇게 심할 줄은 예상을 못했다. 이런 인터뷰 하셨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잘 감당을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제가 뭐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뭐 저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해서 뭐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이미 공직선거에서 많이 검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유로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던 것 때문에 뭐 그런 쪽 활동을 하는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도 찾아내려고 또 그리고 뭐라도 만들어내려고 한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그 부분은 책임을 엄격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다른 젊은 경선 후보들과 뭐 연대를 한다든지 뭐 단일화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저는 그 부분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단일화라는 것이 뭐 정당 간의 단일화 같은 것이 원칙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 왔거든요. 예를 들어 철학을 공유하고 방향성을 공유하는 당끼리 뭔가 힘을 합치면은 그건 연대겠지만은 그게 안 되면 야합이라고 항상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전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본인과 공약도 다르고 방향성도 다르고 한 후보들끼리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야말로 전당대회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후보들 간의 이견을 좁히는 과정이 선행될 수 있다고 하면은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당대표 경선 방식이 당원 투표가 이제 70%가 되고 네. 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이제 30%라고 하는데, 당심은 어떨 것 같습니까?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뭐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논하려면은 제가 뭐 특정 세대, 특정 지역 아니면 특정 성별에 대해 가지고 뭐 미움을 받고 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표를 보면은 제가 거의 모든 연령과 모든 뭐 지역에서 상당히 격차 있는 선두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특별히 어떤 저를 싫어하는 덩어리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의 이렇게 중진 의원들은 뭐 일부는 뭐 이렇게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뭐 안정감이 떨어진다, 뭐 때로는 뭐 말을 너무 세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비판 섞인 목소리도 이렇게 내비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분 안 나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뿌리 깊게 자리한 보신주의는 타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당의 우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을 받는 것이 곧 당선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3선, 4선, 5선 싸우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 책 잡히지 않는 것을 정치의 근본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상적인 뭐 의정 활동이나 특기할 만한 정치적 행보 또는 특기할 만한 정책적 행보 이런 걸 보여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선수는 높지만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사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돈을 벌려고 하면 일을 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업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소간의 우려를 받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고 그리고 정책적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뭔가 정치적인 행보를 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는 이제 내년 대선까지 이제 당을 이끌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당대표가 된다면은 유능한 대선 후보를 영입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경주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저는 당 그 대표로서 만약에 대선 주자들을 우리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하면은 공정함을 내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정함. 실제 공정이라고 하면 결국엔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유불리가 없이 경선 일정을 고시하고 그리고 경선의 관리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인물에게 맡기고 이런 것이 제 당대표로서의 책무고요. 또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실리적으로도 저 당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관심받고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데 굉장히 좋은 어떤 그런 선택이겠구나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경선 자체가 참 참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경선 토론이나 아니면 경선 방식이라는 게 매번 뻔했거든요. 다들 새과시하고 뭐 토론에서 남 공격하고 이런 거였다면은 저는 이번에 다소 좀 젊은 세대가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재밌는 방식들을 많이 도입하려고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2대2 팀 토론 배틀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선 토론이 1대1 대 1대1 이렇게 각자 후보 간의 투쟁으로 그렇죠. 이제 치렀던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그런 것도 하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2대2 방식으로 만약에 그 주제를 선정해가지고 대선 주자끼리 토론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런 겁니다. 뭐 1대1 토론에서는 무조건 내가 똑똑한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상대를 이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2대2 토론이 되면 유권자들은 굉장히 다면평가를 할 겁니다. 저 사람이 말을 원래 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옆 사람이랑 호흡을 잘 맞추는지 아니면 저 사람이 발언권을 독점하진 않는지 옆 사람 발언하는 걸 배려하진 않는지 옆 사람이 공경에 빠지면은 도우러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면평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똑똑한 사람을 못 봐가지고 지금 정치가 이 지경입니까? 저는 협업할 줄 모르고 사람을 고루 쓰지 못하고 뭐 그런 사감에 얽매이고 이런 사람들을 정치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토론부터 국민들이 그런 다양한 다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당대표 경선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당원 여러분들께 드디어 한번 대한민국을 크게 바꿔볼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40대 기수로 온 이후에 한
4, 50년 만에 온 기회인 것 같은데 다음 기회는 또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인 만큼 다들 이 길에 동참해 주시고 진짜 내일을 향한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자, 아무쪼록 신진 돌풍의 주역 이준석 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면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이 후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